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2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3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 문제는 선생님이 읽진 않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n에 대하여 또는 x에 대하여 그러면 n이라던가 x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건 맞는데 보통은 그걸 기준으로 잡고 나서 찾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선생님이 쌍방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은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좀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양방향의 풀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 거고,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그냥 문제를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는 거. 뭐 얻어 걸린 느낌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푸는 거지. 그렇게 한번 풀이해볼 건데,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fn이라는 놈을 다음 조건을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하자.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어때? 다시 한번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근데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a라는 요 놈은 뭡니까? 자연수야. 좋아. 근데 또 가장 작은이래. 좋아. 그리고 나 조건은 어떤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f5는 4가 되었다. 좋아. 그 다음에 4에서 30까지에 대해서 f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자, 솔루션 1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은 그냥 a-2분의 로그 na다. 뭐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냥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고. 요 놈이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하자. 그래서 나는 그냥 첫 번째 a에다가 작은 놈이니까 3을 한번 넣어봤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냥 확인할 뿐인 거예요. 특히 작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자연수 a다 라고 해서 그냥 3을 한번 넣어본 거야. 그래서 a에다 3을 딱 집어넣었더니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로그 n에 대해서 3이 될 것이고, 이 값은 1이 되는 거니까 요 떼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에 대해서 2분의 1제곱이 어떻게 된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n의 2분의 1제곱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별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 증가다.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3보다 큰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증가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부등호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n값은 어떻게 된다? 그럼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 무슨 말이냐? n값이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a는 3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야. 그래서 얘기했죠. 얻어 걸린 느낌으로 뭔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라는 놈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n값에 대해서 a값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맞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쌍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질문은요, n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 a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뭐냐? 이런 말인 거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푼 과정은 이 중에 반대죠. a값이 가장 작은 a값이 3이라고 가정했어. 그래서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본 거야. 그랬더니 거꾸로 n의 범위가 나온 거예요. 어때? 괜찮아? 자,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n이 9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F9, F10, 빰빰빰 이거 다 3이라는 뜻인 거야. A값 그냥 3이라고 가정했잖아. 되셨어? 물론 선생님 이거 A값이 가장 작은 놈이 3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그거까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냥 선생님 딱 이거야. A가 3이라고 가정했어. 그냥 A값 3이라고 가정했다? 그럼 A값이 3이 되게 해주는 N값을 거꾸로 찾았다. 그냥 이런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종의 약간 얻어 걸린 그런 느낌의 풀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요. 자, 2번으로 또 가볼까? 2번으로 가봐 이제. 그럼 선생님 A값이 3이 됐다라고 한다면 근데 N이 9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 대해서 다 3이면은 그럼 그 밑에는 뭐지? 근데 나는 뭐 어차피 처음에 A값 3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번엔 A값 4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A값 4라고 가정하잖아? 그럼 풀어볼게요. A에다 4를 집어넣은 거니까요. 4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로그 n 4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n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야? n이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는 3 나왔고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잖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fn이라는 요 놈은요. 그냥 어차피 fn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n값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fn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럼 a가 3이 되었다. fn의 결과야. 그러면 n이 9부터 n값이 9부터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a가 4라고 가정했더니 n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뭐야? 4인 거야. 선생님 근데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은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봐봐. 이 범위 안에서 이 n값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a가 이 3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상황이었어. 근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는 a가 4 만족시켜주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봐봐. 제일 작은 a 값이 3이다. 그치? 3이야. 9부터는.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는요. a가 4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n이 9가 됐다라고 한다면 4를 써야 되는 거예요? 3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가장 작은 자연수 a.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n이 9보다 크거나 같은 n값에 대해서 a값은 3도 되고 4도 만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야. 대신 작은 놈을 찾는 거니까 9부터는 3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선생님 a값 4일 때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대해서 a가 4인 것을 작은 놈이야. 작은 놈. 4부터 8까지는 얘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됐어? 근데 9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a가 4일 때만이 아니고 3일 때도 된다 이런 말인 거거든. 그럼 작은 a 값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은 제일 작은 놈은 맞긴 맞아. 되셨어?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그냥 a 값이 3일 때 뭐 작은 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a가 3이라고 가정하자. 그거에 맞는 n값의 범위. a가 4라고 가정하자. 그거에 맞는 n값의 범위.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그마 n이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4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자, 4부터 시작해서 몇 항까지입니까? 30항까지. fn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뭘로 계산하면 돼? f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8까지는 뭐로 적용되는 거야? 요 놈은 4라는 값으로 적용이 될 거고 f 얼마부터? 9부터 시작해서 f 얼마까지 이제 30까지가 되겠죠. 요 놈들은 무엇이 적용되겠다? 그냥 3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부터 8까지니까 항은 5개가 있죠. 8에서 4 빼고 플러스 1 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4가 5번 나오겠구나 해석해주면 되고요. 9부터 30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에서 9를 빼주고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22개가 되겠죠. 얼마? 3이라는 값은 2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0에다가 66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일단은 86이다. 그러니까 답은 찾았어. 근데 뭔가 꺼림칙해. 그쵸? 자, 실제로 결론은 이거거든요. A 값을 정해놓고 나서 그러면 A가 3이 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A 값을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자연수 A 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차츰차츰 따라갔더니 그냥 모든 걸 다 얘가 그냥 끌어모아 버렸어. A3이라는 놈이. 그 다음에 A 값 4라는 놈 같은 경우는 4부터 8까지는 딱 A 값이 4가 되더래. 이런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다라는 거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냐면 문제 그냥 가볍게 풀렸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푼 걸까라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좀 짜릿찍할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잘 들어봐. 첫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설명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F5가 4라는 거 써먹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푸는 것이 정말 더 좋은 풀입니다. 아셨죠? 자, 시작은 어떤 거냐면 얘는 이제 솔루션 2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하는 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2에 대해서 로그 NA야. 자, 이것이 얼마가 되겠다? 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야. 로그도 있고 A도 있고. 이건 당연히 연립이 안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로그 NA. A 값이 있고 n도 있고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2분의 1에 대해서 A-2 이렇게 썼어.
자, 그래서 나는 요 놈에다가 뭔가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줄 건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은, 한 놈은, 안 바뀌었네. 자, 한 놈은 y는 로그 na라는 놈이고요. 한 놈은 2분의 1에 대해서 a-2라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고, 그냥 뭐 a 자체를 우리가 변수로 보았을 때 정점이 2,0이 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요 놈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예요. 근데 어차피 n 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증가 함수인 로그를 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곳에서 이 로그 함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로 가볍게 확인하는 거다, 선생님이. 자, 하나, 둘, 셋. 자, 마음에 안 들었어. 둘, 셋. 정사각형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사각형처럼 받아들여주세요. 자, 너무 밑에까지 열심히 다 그렸어. 자, 빰빰빰빰빰빰빰. 그냥 적당히 갔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 어떤 거냐면 이 직선 있죠. 2분의 1 a. 자, 이거 a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써줄게요. 얘는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떤 놈인 거야? 네, 기울기가 2분의 1인 놈이에요. 여기가 2야. 여긴 1이야.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냐? 딱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돼요. 오늘 좀 많이 안 되고 있어,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이런 직선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A축이고 요 놈은 2가 됩니다. 여기는 4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어떤 거냐면 노랗게 생겨먹은 로그 함수가 지날 건데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F5가 4라는 것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봐봐. F5가 4야. 그럼 요 놈은 어떤 거냐면 로그 5에 대해서 A 그리고 얼마 2분의 1에 대해서 A-2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A 값의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4. 그러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고 나서 선생님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면 가장 작은 A 값이 4란 얘기네요. 거기까지도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됐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올려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생각은 이 정도 번호에서는 해주셔야 돼. 물론 뭐 최근에 나오는 30번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렵지도 않죠. 그치? 자, 이 강의를 혹시라도 5년 후, 6년 후에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최근이면 2000 몇 년도를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선생님 노코멘트 할게요. 자, 여기 1, 2입니다. 그럼 로그 함수 그릴 거야. 그럼 로그 5에 A야? 그럼 얘는 5,1을 지날 거거든요. 여기 5야. 맞지? 그럼 여기에서 빠밤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요. 로그 NA라는 노란 놈하고요. 2분의 1 A-2라는 이 보라색하고 딱 비교했더니 여기가 교점이네요. 그래. 그럼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요거는 뭐 2012학년도 기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등식이 0에 이르는 것을 공부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결되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감으로 해석해보자. 이 그래프가 요 놈이 이 로그 함수보다 아래에 있대. 자, 잘못 얘기했습니다. 로그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대. 그럼 로그 함수 노란 자식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대. 그럼 어디부터? 그래. 딱 이곳이 A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림만 보더라도 3보다 큰 곳에 교점이 존재하네. 괜찮아, 여기까지. 자, 좋아. 근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선생님 근데 이게 교점이 이 뒤에 있을지 아니면 앞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등식에 대해서 정확한 A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등식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구할 수는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A로 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큰 곳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로그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하자. 그래서 F5가 4가 나온 거야. N값이 5일 때 직선과 로그 함수의 교점을 기준으로 근데 요 놈이 3보다 큰 곳에 있다, 작은 곳에 있다는 그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한 번 더 할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4가 된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일종의 힌트가 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힌트가 되는 존재들은 얘야.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분명 요 놈은 이 1,0을 지납니다. 로그 함수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야. 나는 딱 정확히 어떤 놈? 요 놈은 로그 4의
이런 놈으로 보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자, 우리는 지금 여기 A 값을 찾는 거지만 그 A를 찾기 위해서 A를 변수로 한 그냥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해. 봐봐. 딱 정확하게 4일 때는 4,1 이곳을 지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n값이 4일 때는 n값이 4일 때 바로 F4를 말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최소값은 4예요. 왜? 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로그 함수 성질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잘 들어봐요. 선생님 만약에 이곳에다가 그러면 선생님 4보다 큰 n값에 대해서 만약에 5가 됐다.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 교점이 뒤에 생기네요. 맞지? 그럼 이번에는 6이 됐다. 그래도 교점이 뒤에 생기네요,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n값이 4가 됐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 그 n값이 6이 되면 n값이 7이 되면 계속 교점이 이 뒤쪽으로 생기게 되네요. 근데 보면은 그러면 4 우리가 F5일 때도 4인 거는 확인했어. 그럼 F6일 때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그런 생각해야지. 그러면 경계를 찾는 거야. 무슨 경계를 찾는 거냐면 자, 너도 사라지고 잘 들어. 내가 요 놈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 2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러면 교점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보게 되면 교점이 변한다고 얘기했지. 봐봐. 딱 처음에 4가 되는 순간이 정확하게 기울기가 2가 되는 4,1. 왜? 얘도 4,1 지나는 놈이 될 거거든. 됐지? 그런 순간이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미수가 커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미수가 커질수록 교점은 뒤로 밀리는 거 방금 확인했잖아. 근데 F4일 때 4인 거는 이미 확인했어. 여기 4,1이 교점이었었거든요. 요 두 놈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려와. 그럼 F5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4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점점 내려오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면 점점 계속 내려올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끝은 어딘가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디가 돼야 될까? 그래, 3이 돼야지. 왜? 여전히 교점 A, 이 교점이야. 그거 앞쪽에 4가 있잖아. 그래서 최소 자연수 4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 자연수가 3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 거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점이 어디에? 3보다 뒤쪽에 교점이 생기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요. 이 시대의 출제 의도는 뭐였느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어.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다 보니까 그 교점이 딱 정해진다고요. 실제로. 선생님 그러면은 딱 3보다 작아지는 시점은 그럼 결국 이런 건가요? 딱 여기는 그럼 뭐지? 3이 되었을 때 여기는 그러면 이 직선하고 교점이니까 그러면 딱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 요 놈은 딱 3,2분의 1이 되겠네. 됐지? 왜?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한 칸 갔으면 2분의 1 칸 올라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그려지는 그러면 너무 여기는 딱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딱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겠네요. 3,2분의 1.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로그 얼마인지 모를 n a라는 요 놈이 어떤 점을 지나는 순간 그래 3,2분의 1을 지나는 순간 그럼 잘 봐봐. y 값은 2분의 1이야. 자, 이거 y는이야. a 값은 3이야. 로그 n 그리고 a는 3.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거 n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그것이 9가 되더라. 됐어? 자, 그럼 무슨 얘기? 너 내려오고 너도 내려오고 너도 내려오고 너도 잠깐 사라져. 이제 봐봐. 그럼 선생님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이렇게 갈 건데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n값은 9였어요. 그럼 n값이 9일 때는 3,2분의 1이 교점이지. 이 두 놈이 3,2분의 1에서 만났지. 그럼 n값이 9일 때 실제로 그러면 F9라는 것은 최소 자연수가 3이 된다는 거고 이제 진짜 지금부터 재밌는 거. 그러면은 n값이 9보다 커지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교점이 그 뒤에 생겨. 근데 그 뒤에 교점을 우리가 잡더라도 됐습니까? 그 뒤에 교점을 잡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선생님
fn 언제? n 값이 9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에 fn에 해당되는 이 값은 결국은 계속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왜? 어차피 여기는 2,0이니까 2는 교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교점 A라는 놈은 3보다는 뒤에 있지만 2보다는 무조건 앞에 존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다시 한번 로그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이랬다 이 문제는. 그러면 그 A라는 값은 3보다 작은 쪽에 있거든요. 2보다는 큰 쪽에 있고.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잡았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는 계속 3이 될 거라고요. 그 얘기라고. 그러면 선생님 F4는 4였고 F5도 4였고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죠? n이 9가 되기 직전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 그래. F8까지는 계속 4가 될 거라고. 그래서 n값이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가 되겠다? 네, 이 n값이 이 fn 얘가 4가 되는 순간 어떤 거? n값이 어디서부터? 4보다는 커나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맞겠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딱 뭐냐면 경계가 되는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n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초반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요 상황들은 원래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내었던 문제였다고요.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뭐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과정들은 n값이 4부터 8 이 사이에서 fn이 4가 된다는 것과 n값이 9보다 커 나왔던 곳에서는 fn이 3이 된다라는 거까지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출제 의도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냥 뭐 a 값을 정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니까 정해놓고 풀더라도 어쨌든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솔루션 1의 풀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뭔가 맞춰가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은 되더라야. 하지만 왜 어떤 그 a 값에 맞춰서 n 값이 정해지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 정도 선에서 이미 이 상황들을 설명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